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림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2023년도 2회차 실기 필답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신규 문제도 많았고 변형 문제도 많았어요. 그리고 기존의 관연도에 나왔던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요거를 좀 많이 혼돈하시고 당황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조금 추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이 강의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유튜브에 풀버전을 좀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CBT랑 뭐죠? 실기 유형이 바뀌면서 CBT랑 실기 유형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뭔가 기사가 전체적으로 조금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기사 시험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야 좀 알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첫 번째 일단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 신규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좀 분석을 했어요. 신규 문제는 원래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신규 문제는. 원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3.5문제나 나왔습니다. 배점으로 치자면은 14점 배점. 14점 배점이 아예 신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맞추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맞추신 분들보다.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시범립 문제, 그리고 요거 투자 효율의 측정 방법, 매닝 공식 이렇게 세 가지가 필기에서 나왔고요. 이 공사유림, 벌기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에서도 다뤄지긴 했었는데 우리가 구유림, 공유림, 사유림 있잖아요. 각각의 나무마다 벌기령들이 있는데 정해진 벌기령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우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필기 때 조금 다뤄지긴 했었는데 이 문제는 논외로 놓겠습니다. 논외로 놓고 어쨌든 필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 신규 문제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들. 변형 문제는 뭐 지위지수라든지 평균 집재, 교각법, 시장가 역산법과 같이 우리가 이 보통 필답에서 비중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변형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 문제들이 변형이 되어서 나왔고 이건 한 4.5문제 정도, 배점으로 치자면 1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신규 문제랑 변형 문제를 모두 틀렸다고 가정하면은 32점이 그냥 날라갔어요, 이번에. 32점이 날라갔고 특히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변형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네모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은 기존에는 약간 요런 네모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한 네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변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모가 나왔어요. 거의 신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이 변형 문제들에서 그래서 좀 맞추셨으면은 그래도 좀 점수를 획득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형식 문제란 제가 보통 10년치를 분석을 하거든요. 10년치를 분석하는데 10년치에서 나왔냐, 이런 형식으로 나왔냐,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나왔냐 해서 분류된 문제가 약 7문제 되고요. 배점은 약 28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 지금 7문제인데 여기 8까지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요 6, 7번이랑 8번이 부분적으로는 변형돼서 나오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전체로 보니까 약 7문제 정도 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출제는 어떻게 나왔냐? 출제 빈도가 어떻게 되냐? 10년 동안. 당연히 신규 문제는 신규로 나왔고요. 당연히 신규로 나왔고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문제, 8문제, 3문제 나왔을 정도로 10년 동안 이 정도 나왔을 정도로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제가 보통 3문제 이상 정도 나오면은 얘는 실기에서 조금 빈도가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기 말고 실기에서 실기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비중이 있는 문제의 녀석들이 다 변형이 돼서 나왔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이제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기존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도 그대로 내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변형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형식 문제, 이게 가장 문제인데 자, 기존 형식, 기출을 풀었으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아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0년 동안 한 문제 나온 문제들,
10년 동안 한 문제 나온 문제들이 5문제나 나왔고 10년 동안 2문제 나온 문제 한 문제 해서 한두 문제 나온 문제가 거의 지금 대여섯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냈다는 거죠. 기출문제를 연습을 많이 했어도 기출문제 연습을 많이 했어도 기출문제에서 막 저 구석에 있는 문제들 있죠. 저 구석에 있는 문제들을 굳이 뽑아가지고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합격률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기사 시험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아직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게 뭐라 단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10년간 약 2.4문제 정도 출제된 문제들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었다. 자, 그래서 총평을 좀 남기자면은 기존 출제된 문제 비교해봤을 때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난이도는 높았어요. 확실히 이거는. 다른 기사랑 비교했을 땐 모르겠지만 산림기사만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제가 관연도는 다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석을 해봤을 때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다. 난이도 높았고 자, 난이도에 비해서 난해도도 높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문제 탓을 할 수가 있겠죠. 문제 잘못 냈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난이도는 몇 문제 잘못 낸 문제들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난이도는 준 정도. 그리고 합격률은 20% 내외 예상하는데 여러분들 20%라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5명 중에 1명 합격하는 걸로 그냥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이 실기시험이잖아요. 그쵸? 실기시험은 필기를 합격한 분들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2회차랑 3회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20%대였어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2회차, 3회차. 이 2회차, 3회차 보던 실력자분들도 지금 이번 실기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기존에 실기 보셨던 분들까지 포함해서도 저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 특징적인 부분은 신규 문제는 대부분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나왔고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의 경우에는 변형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도가 높았던 문제들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관연도 기출된 문제는 관연도 빈도가 낮았던 문제들을 냈어요. 또 출제 범위는 기존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대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서술해서 좀 적자면은 교각법이나 평균 집재거리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얘네들은 빈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이었는데 기존 빈출이 잦았던 문제들의 경우 응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예를 들어서 너 교각법이 뭔 줄 알아? 뭔 줄 안다면 너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 출제 범위는 기존과 비슷했지만 관연도 문제들의 경우 출제 빈도가 낮았던 문제들을 출제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신규 문제랑 변형 문제가 그대로 같고 관연도 문제라도 좀 쉬운 데서 나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꽤 많이 합격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연도 문제도 저 구석에 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평소 기출되는 스타일과 현저히 다른 문제들이 일부 있어서 수험생들이 많이 혼돈했고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시험 문제집 보자마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풀어도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관연도 기출은 당연히 10년치는 이제 10년치는 저는 일단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치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뭐 빼먹고 이런 거 없고 10년치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고 빈도가 높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용됐을 경우까지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신규 문제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냐? 신규 문제까지 대비를 해야 되냐라고 만약에 저의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X. 왜냐하면 신규 문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장난 아니에요. 필기를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필기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들. 필기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요. 1년에 100문제 출제되거든요. 1년에 100문제 출제됩니다. 10년이면요. 10년이면 1000문제예요, 1000문제. 이거 1000문제 다시 다 들여다 보셔야 돼요, 사실. 제대로 하시려면은. 근데 지금 이번에 3.5문제 나왔지만 3.5문제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신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이 1000문제를 모두 보는 게 이 효율성과 바꿀 수 있느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저는 그거까진 강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기출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기존 형식대로 나왔던 문제들이지만 우리 저 구석에 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었죠. 그 문제들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법정 연급 면적과 연급 수인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강의를 어떻게 제가 지금 이번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강의는 풀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풀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제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정 연급 면적이랑 연급수.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윤벌기랑 그리고 연계수 이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저 법정 연급 면적이 뭔지 연급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있겠죠. 이 문제를. 자,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살림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그만한 조그만하지만 제가 조그맣게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엄청 큰 살림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큰 살림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겠죠. 자, 이게 어마어마해요. 뭐 8,000헥타라고 볼게요. 여러분들 8,000헥타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목재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목재 생산을 하실 건데 목재 생산을 한 번에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각각 2,000헥타씩 매년 이제 목재 생산을 한다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4년마다 목재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1년치 이렇게 2년치 이렇게 3년치 이렇게 4년치 이만큼 자라가지고 4년 어이구 죄송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적었다. 자, 4년마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게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속성수를 여기다 심는다고 볼게요. 물론 그런 나무는 없겠죠. 그런다고 볼게요. 자,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땅을 4등분했고 여기다가 이제 나무가 다 심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벨 거예요. 지금 나무가 4년치 다 자랐어. 4년치 다 자란 나무들이 있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연도에 어디 작업하시죠? 자, 여기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한번. 자,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뭘 해야 돼요? 다 뱄어요, 여러분. 개벌을 했어요, 개벌. 일순벌 다 잘라버렸어요. 개벌을 하고 뭘 해야 되죠? 다시 이제 나중에 작업할 수 있게끔 씨앗을 뿌려놔야지 파종을 해놔야 되죠, 그쵸? 파종을 다시 했습니다. 파종을 다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여기에는 그대로 나무들이 심겨져 있을 거고요. 여긴 뭐가 돼요? 파종을 했으니까 0년생의 나무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0년생의 나무들이 살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여기를 작업해야겠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한번 작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저길 작업해서 또 목재를 수확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 2곳만 남죠? 2곳만 남고 자, 그 다음 연도 1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1년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다시 베고 나서 파종을 했으니까 여긴 0년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옮겨볼게요. 자, 또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베겠어요. 여기를 베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가 한 살 또 먹고 2년 되고 1년 되고 얘는 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은 얘는 3년, 2년, 1년, 0년이 되겠죠. 0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그냥 그려놓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다 뱄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을 다 뱄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뭔가 베서 여러분들이 목재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목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목재 수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갈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얘가 4년, 3년, 2년, 1년이 돼서 이제 얘가 벨 시기가 도래했어요. 여러분들은 4년마다 커지는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작업을 쭉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뱄던 곳을 다시 작업을 했잖아요. 그쵸? 처음에 뱄던 곳을 다른 데 다 자르고 다시 돌아와서 작업하는 요 기간을 우리가 윤벌기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번 개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개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린 윤벌기라고 합니다. 지금 윤벌기가 몇 년이죠? 윤벌기는 4년이고요. 윤벌기 4년인 건 알겠죠? 자, 보시면은 이 윤벌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면적을
여러분들이 나눈 것만큼이 윤벌기예요. 전체 면적을 여러분들이 4등분 했으면 윤벌기는 4년이고 5년을 했으면 여러분들 윤벌기는 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5년, 1년마다 각자 다른 데를 하기 때문에 그쵸? 예컨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윤벌기 몇 년이에요 지금? 다시 돌아오면 9년이 되겠죠. 9년. 1, 2, 3, 4, 5, 6, 7, 8, 9. 9년이 되겠죠. 다시 돌아오면 윤벌기는 9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윤벌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영계가 뭐냐면 영계가 뭐냐면은 지금 마지막에 4년생만 있고 3년생 있고 2년생 있고 1년생 있는 살림이 이렇게 있죠. 그쵸? 이렇게 각각의 임령이 각각 임령마다 다른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각각 임령마다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한 면적을 영계라고 합니다. 1년생이 가지고 있는 면적, 2년생이 가지고 있는 면적, 3년생이 가지고 있는 면적, 4년생이 가지고 있는 면적. 이 한 칸의 면적이 0개, 한 칸의 면적이 아니고 이 한 칸, 그쵸? 한 칸의 면적이 0개라고 합니다. 한 칸, 이렇게 나눈 것을 한 칸을 0개라고 해요. 한 칸. 한 칸을 0개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건 0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0개가 4개가 있는 거죠. 0개가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0개의 수와 윤벌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 0개와 윤벌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0급이 뭔가요? 0급. 0급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4년, 3년, 2년, 1년이 있었잖아요. 그쵸? 내가 1년의 임력만 베고 그 다음에 1년씩, 지금 1년씩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1년씩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나 2년씩 작업하고 싶어. 2년씩 작업하고 있으면은 0개를 2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이시죠? 이 네모, 0개의 그룹, 0개가 모여져 있는 이 그룹을 0급이라고 합니다. 이 0급에는 지금 0개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0급에는 0개가 2개의 0개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0급 면적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쵸?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0개를 2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0개를 하나를 더해서 0개를 2개를 곱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0급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문제에서는 0급 면적이 아니고 법정 0급 면적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법정이란 말 사실 이 문제에서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명만 좀 드릴게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 여러분들이 살림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살림에서 얘는 4번 살림, 3번 살림, 2번 살림, 1번 살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 4번과 1번과 3번과 2번 각각 토지의 생산력이 달라져요. 4번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년생, 여기 2번에서는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4년생이나 됐는데 나무가 굉장히 안 자라서 2년생만큼밖에 목재를 생산을 못하고 이 2년생 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됐지만 목재가 굉장히 잘 자라서 4년생만큼의 목재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에선 그렇죠. 현실에서는 자, 현실에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아까 2년생은 굉장히 목재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면적을 조금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굉장히 못 만들죠.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줍니다. 왜 얘는 작게 주고 얘는 크게 줄까요? 목재 수확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살림의 이 경영은 뭐냐면은 목재 수확을 보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년 균등하게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게 가장 산림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재를 수확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산력이 적은 것은 면적을 조금 주고 생산력이 큰 곳은 면적을 조금 주고 생산력이 적은 곳은 면적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목재의 생산량은 같겠죠. 얘네들의 목재 생산량이 같겠죠. 이렇게 토지의 면적을 이 생산력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개위 면적이라고 합니다. 개위 면적. 우리 개위 면적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쵸? 개위 면적에 대해서 배웠었죠. 원래 이 개위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토지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나눴어요? 그냥 이 면적을 0개수대로 나눴고 0개수대로 지금 윤벌기가 나눴잖아요.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쵸? 정사각형으로 그냥 나눠버렸잖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면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이 토지 생산력이 모두 다 같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했을 때 면적이 법정 0급 면적이에요. 법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이란 말이에요.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토지의 생산력이 모두 다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영급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사각형 나누듯이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토지 생산력이 다 같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토대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윤벌기가 50년이라고 했습니다. 윤벌기 50년이라는 거는 칸이 몇 칸이에요? 연계가 몇 개예요? 연계가 50개여야지. 자, 1부터 50이 있어가지고 얘를 뱄을 때 다시 돌아오면은 얘가 50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자, 볼게요. 50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9개를 그려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까지 9이고, 자, 그 다음 4번 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자, 4번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살림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 여기는 뭐 50 이렇게 나눠볼게요. 50년생까지 이렇게 있겠죠. 1년생부터 50년생까지 있을 거고, 그리고 자르면 다시 얘가 50년생이 될 거고, 이게 바로 윤벌기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게 1, 2, 3, 4. 연계는 뭐예요? 연계 여러분들? 지금 연계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계는 1번부터 50번까지, 그렇죠. 5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계는 5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개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급은요? 영급은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연계수가 10개 모인 거래요. 즉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연계수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급 1,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는 11번부터 지금 20번까지 있겠죠. 얘는 뭐예요? 영급 2, 영급이 2개, 그 다음에 영급 3개, 영급 4개, 영급 5개가 있겠죠. 그 정답은 영급 5개. 영급 5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필답형에서 식에서 적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법정 영급 면적을 구하래요. 영급 면적은 이 면적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전체 면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체 면적을 뭘로 나눠줘요? 이 윤벌기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 이 한 칸의 면적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 한 칸의 면적을 10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영급의 면적이잖아요. 곱하기 이 연계수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식이 바로 요겁니다. 전체 면적을 윤벌기로 나눠주면은 이 한 칸의 면적이 나오고요. 이 한 칸의 면적에 연계수를 곱해주니까 요 영급 면적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6,000헥타가 나왔어요. 법정 영급 면적 구한 거고. 자, 영급수는 어떻게 구해요? 영급수. 영급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은. 자, 영급수는 법정 영급 면적 있죠. 법정 영급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전체 면적을요. 전체 면적을 지금 요거 법정 영급 면적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5개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법정 영급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5개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엄청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이해를 하시고 되시면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래서 법정 영급 면적이고 이래서 이게 5개가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변형 문제로 나왔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법정 영급 면적이랑 연급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산림면적, 윤벌기, 연계수 주어졌고요. 법정 영급이랑 연급수 물어봤습니다. 자, 관현도에 똑같이 나왔나 한번 볼게요. 관현도에 면적, 숫자만 다를 뿐, 윤벌기 똑같고 연계수도 똑같아요. 자, 법정 영급 면적이랑 연급수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관현도에도 똑같이 나온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신 분이라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절토량이랑 성토량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뭘로요? 양단면적 평균법으로 양단면적을 평균 내가지고 우리가 절토량, 성토량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넘버 1, 넘버 2, 넘버 3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점이 있고 절토, 성토, 절토, 성토, 절토, 성토가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넘버 1이에요. 지금 여기가 넘버 1, 여기가 넘버 1 책점이고, 자, 그 다음에 넘버 2로 가야 되겠죠. 넘버 2로 가야 되는데 절토량이 0이래요. 여러분들 이 절토량이랑 성토량이랑 따로 보셔야 됩니다.
절토량 구하시고 성토량 구하시는 거예요. 자, 절토량 넘버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절토량이 0이래요. 넘버 2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로 가십니다. 이렇게 오면 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못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진짜 이게 어렵네요, 이게. 제가 요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강 지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려야 되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단면적이 지금 25라는 거예요. 요거 단면적이. 요 단면적이 25고 얘는 지금 한 점에 모여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넘버 3에서 50으로 이렇게 팍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팍 늘어나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뭐 대충 그렸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요게 지금 몇이야? 55라는 거예요. 55. 면적이 넘버 1 25, 그 다음에 0 55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지금? 얘는 넘버 2고 얘는 넘버 3입니다. 자, 양 단면적 평균법이랑 이 면적이랑 평균을 내줘요. 평균을 내준 다음에 이 거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거리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곱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양 단면적 평균법. 그래서 이 면적을 평균을 내주면은 이 중간에 어디 정도의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이 면적으로 쭉 길어졌다고. 이 면적으로 쭉 길어진 뭔가 우리 직사각 원기둥? 뭐라고 하죠 그거를? 직륜면체 죄송합니다. 예. 직륜면체와 같은 이 평균 면적의 직륜면체와 같은 직륜면체를 구하는 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양 단면적을 평균으로 해서 거리를 곱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 가시나요? 이 거리라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사실 이해가 가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 측점으로부터의 거리. 전 측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주셔야지 지금 이 문제가 맞는 문제가 됩니다. 그냥 거리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1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측점 0이 따로 있어서 0부터 1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은 이 누적거리인지 이렇게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거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런 건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어렵고 쉽고로 떠나서 문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진짜 파고들어가지고 이의 신청을 내잖아요. 이거는 바뀔 만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바뀔 만한 부분이에요. 전 측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문제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문제에서 혼돈을 주면 안 돼요. 사실 문제에서 혼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좀 그런 거죠. 누가 봐도 누적거리인지 아니면 그냥 거리인지 사실 이걸 그냥 거리로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수험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답이 그렇게 나와 있고 모범 답안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거리라고 가는 거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 측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전 측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전 측점으로부터 0이고 이 넘버 2 같은 경우에는 0에서 이 넘버 1에서부터 자기가 20m 왔으니까 20m인 거고 그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전 측점 이 넘버 2에서부터 20m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20m 왔다는 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거리는 잘못된 얘기예요. 확실히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지 않게 문제를 준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고 푸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요 면적이랑 요 면적 25랑 0 더해준 다음에 이거 평균 내집니다. 평균 내면 아까 그 중간에 있던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면적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리를 곱해줍니다. 거리 어디 있어요? 거리 20. 넘버 1에서 아까 넘버 1에서 넘버 2까지 20m였잖아요. 그쵸? 20m면은 얘가 이제 쭉 이런 이게 그림 때문에 참. 어쨌든 자, 이런 모양의 여러분들이 직륜면체의 이 부피를 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시면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 250이 되겠네요. 이 1번은
1번 절토량은 250. 그렇죠. 그럼 다음에 성토량만 구해봅시다. 3번까지만 구해볼게요. 요 3번 성토량 요것만 구해볼게요. 성토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0과 4.5래요. 절토, 성토 뭐 따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토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성토 구분이 따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70 플러스 4.5 요거를 평균을 내줘요. 그 다음에 거리 20m죠. 20m. 넘버 1에서 넘버 2까지 20m였잖아요. 그쵸? 20m. 얘도 10 해주시면은 얘는 745 루베 745 루베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정답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요 단위 세제곱은 당연한 거죠. 토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요 세제곱미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시고, 요것도 관연도에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게 나왔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로 줘가지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줬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절토량, 성토량 계산 마치고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선대 붙이기 나왔습니다. 선대 붙이기고 요 그림 그리라고 나왔어요. 그림 그리고 요거까지 해서 이렇게 쓰라고 나온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도식화하는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원하신 분들의 내용에 보면은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대란 뭐냐면 선대란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산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사지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산은 어딜 가든 경사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경사지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잔디를 입힌다고 볼게요. 잔디를 이렇게 평으로 입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없죠. 평으로 잔디를 입히는 것은 평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대라고 하는데, 선대란 뭐냐면은 잔디가 서 있다고 해서 선대입니다. 왜 선대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서 봤을 때, 사람이 이쪽에서 봤을 때 잔디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잔디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사람이 봤을 때 잔디가 세워져 있으면 그거는 선대다. 서 있는 잔디대 해서 선대가 되는 거고, 자, 선대는 보통 어떨 때 시공을 하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경사지에 이렇게 단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끊죠? 우리가 막 물 같은 거 위에서부터 물 떨어지잖아요. 물 떨어지면 얘가 결국에는 침식이 된단 말이에요. 침식이. 그리고 물이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물이 가속이 붙어가지고 침식이 굉장히 가속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한번 끊어줌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딱 끊어줌으로 인해서 침식을 조금 더, 그렇죠, 침식을 좀 더 느리게 진행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소단이었죠. 소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 끊어주는 거. 소단이었죠. 소단. 자, 근데 죄송합니다. 계속 그리네. 이렇게 단을 끊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흙이 생겨요. 부토라고 하는데 쓰잘데기 없는 흙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흙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밑으로 내려요. 자, 밑으로 내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흙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흙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쓸려 내려가요. 쓸려 내려가면서 이 산림의 침식을 더욱 가속화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흙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선대 붙이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 흙들 있잖아요. 이 흙들을 그대로 써주는 거. 그대로 써줍니다. 어떻게? 이 흙들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줘요. 이런 식으로. 흙들을 붙여주고, 지금 보시면은 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흙은 안식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래 쌓기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물론 물 묻히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성 쌓으면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렇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 막아주는 게 바로 때입니다. 때. 이렇게 선대로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선대로 막아주는 거고, 이 선대로 막는 방법은요. 1급부터 9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어이구. 자,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1급이 가장 고급 기술이고 9급이 가장 고급이 아닌 기술입니다. 이거는 뭘로 나뉘게 될까요? 자, 1급은 잔디를 많이 쓰면 1급이에요. 많이 쓰면 고급 기술이라고 보는 거고, 자, 9급은 잔디를 가장 적게 씁니다. 가장 적게 써서 고급 기술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4급은 한 중간 정도의 급수가 되겠죠. 근데 시험에는 4급만 나왔어요. 왜 4급만 나오냐면은, 자, 선대 붙이기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4급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
선대 붙이기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4급에서는. 그래서 4급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도 4급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1급과 9급을 나누는 거, 1급과 9급을 나누는 것은 보통 뭘로 나누냐면은 아까 이거 잔디가 얼마나 쓰이느냐에 잔디가 몇 장이 쓰이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어디에서 몇 장 쓰이냐면은 이 단면에서. 자, 이렇게 선대 붙이기를 했는데 선대 붙이기 이 단면에서 이 때가 몇 장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1급과 9급으로 나뉘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1급은 5매. 그리고 1급, 2급, 3급, 4급 있습니다. 자, 한 급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0.5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2급은 4.5매가 될 것이고 3급은 4매가 될 것이고 4급은 3.5매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게 4급 선대붙이기라고 했잖아요.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4급 선대붙이기에 3.5매가 들어갔는지 4급 선대붙이기 이 단면에 3.5매가 들어간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가로로 들어간 녀석이 있고요. 가로로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고 세로로 이렇게 두 녀석이 들어갔네요. 그쵸? 가로로 세 녀석, 세로로 두 녀석이 들어갔죠. 가로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0.5매로 봅니다. 그리고 세로 있잖아요. 세로는 1매로 봅니다.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가로 하나, 둘, 세 개니까 0.5 곱하기 3 하면은 1.5매죠. 그리고 세로로 있는 거 2매죠. 2매. 그래서 합쳐서 3.5매가 되는 거예요. 3.5매. 오케이? 3.5매.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어요. 자, 요 문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요거 아마 도식화하는 걸 그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을 끊으시고 이렇게 단을 끊으시고 여기에 흙을 쌓고 여기 선대 붙이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셨으면 여러분들 여기 나무 하나 심어주시고 그려주셨으면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것들 위에서부터 머리대 그리고 요 가운데는 받침대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은 밑대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면 되시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업 공간이 있어요. 발 디딤 공간이 있거든요. 발 디딤 공간이랑 그리고 이런 거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 50에서 70cm 그리고 여기는 10에서 20cm 자 이런 것까지 표현해 주셨으면은 가장 완벽하죠. 가장 완벽한 부분이다. 그래서 요거 그림 그리는 거는 전에 한번 나왔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쭉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연도에 똑같이 나왔어요. 관연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쉽게 나오면은 이렇게 수치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느냐 50에서 70cm다. 그리고 요 발디딤 폭이 어떻게 되느냐 10에서 20cm다. 요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선대 붙이기 제가 말씀드린 거 1급부터 여기 9급까지인데 1급부터 이렇게 4급, 9급까지 다 다르다. 자, 제가 이것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아까 1급이 5매라고 했습니다. 5매 많은지 한번 볼게요. 단면에서. 자, 0.5, 0.5, 0.5, 0.5. 0.5가 4개니까 2.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개. 그러니까 5매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아마 이 4급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4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른 거는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폐지 표면 유실 방지 방법입니다. 황폐지 표면 유실 방지 방법인데 이거는 황폐지는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필기 과목 중에서 사방 자, 잠시만요. 사방공학에서 나오죠. 사방공학에서 나옵니다. 그쵸? 사방공학에서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띄었었냐면은 사방공학이 뭐냐? 지금 사방공학의 대상지가 되는 게 황폐지거든요. 이 황폐지가 왜 사방공학의 대상지냐면은 사방공학이 사실 줄임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데 토사, 인루, 방지. 토사, 인루, 방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사랑, 방자만 써서 사방공학이라고 한 거예요. 토사, 방지는 알 것 같아. 일자랑 루자가 뭐냐? 일은 한자로 넘칠 일자입니다. 넘칠 일자. 그리고 루는 누수할 때 뭐죠? 새는 거. 물이 막 새면 우리 누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토사가 넘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토사가 침식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학문이라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사방공학은 이 토사가 침식되고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과 이론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 당연히 토사가 넘치고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가 대상지겠어요? 사방공학의 대상지는 황폐지게 되겠죠. 황폐지. 황폐되어 있는 곳에 이 사방공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황폐지가 이 사방공학이고 황폐지의 표면 유실 방지 방법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아까 전에처럼 자, 비탈면이 기준이 됩니다. 이 경사면이 기준이 되고 경사면을 사실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사실 유실이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사실 경사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경사면 이런 식으로 더 막 삐뚤빼뚤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표면 유실을 없애기 위해서 표면 유실 방지 방법 우리가 적는 거잖아요.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를 일자로 쫙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불규칙한 집안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불규칙한 집안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경사에 따라서 여기에 해야 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다. 경사가 완만한데 여기다가 막 단을 끊고 경사가 완만한데 여기다 막 단을 끊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 막 붙어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더 이상 침식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여기다가 파종을 해주는 거예요. 파종을. 나무를 심어주면 됩니다. 초본류도 좋고 관문류도 좋고 다 좋으니까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 얘기고 그게 요 얘기고 경사가 이제 급한 지역 경사가 급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여기 단을 끊어줍니다. 소단을 끊어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물이나 뭔가 쏠려 내려올 물이나 뭐 돌멩이 이런 것들 다 쏟아져 내려올 수 있잖아. 토성류 이런 녀석들 쏟아져 내려오면서 침식을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걸러줄 수 있게끔 소단을 끊어주고 이 흙들을 여기에 있었던 흙들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흙들을 이 나머지 공법들 선대 붙이기 뭐 흙막이 골막이 아까 이렇게 선대 붙이기 우리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부토를 고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준다.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짧은 사면에는 종자를 직파하고 급경사인 짧은 사면에는 요렇게 집 또는 거적대기 공법으로 휘복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경사가 급한데 막 긴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사방공을 해줘야 되는데 경사가 짧은 지역은 사실 짧으면은 이게 침식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일어나도 작게 일어날 테고 이렇게 짧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짧을 때는 그냥 급하더라도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주는데 이게 만약에 경사가 너무 급해. 너무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자를 여기다가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자가 비나 바람에 의해서 여기서 유실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해야 된다? 집 또는 거적대기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면은 종자가 유실되지 않겠죠. 여러분 잠시만요. 마이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실시간 강의예요. 실시간 강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황폐지 표면 유실 방지 방법이고 이거는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대로 한 2문제 정도 나왔었다. 그대로 2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 이령님의 연령 측정 부분에 나왔습니다. 이령님이랑 각기 다른 나무들이 막 있는 거. 각기 다른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림을 우리가 이령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령인분에서 면적령으로 평균 임령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령인분에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산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는 1년생, 여기는 2년생. 1년생, 2년생은 좀 너무 심하네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5년생, 여기는 6년생, 여기는 7년생, 여기는 8년생, 여기는 9년생, 여기는 10년생이에요. 각각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이 산림은 몇 년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면적령으로 평균 임령을 이 산림은 몇 살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사실 면적령은 이렇게 풀이 과정이랑 공식을 쓰는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어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전에 이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령님의 평균 연령이 나왔고 이때는 면적이 나오지 않고요. 본수가 나왔었어요. 본수.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아까처럼 뭐 5, 6, 7, 8 이렇게 되어 있고 5년생은 뭐 50본 있고 6년생은 40본 있고 7년생은 30본 8년생은 60본이 있다. 근데 이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산림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 산림의 평균 임령은 몇 살이라고 볼 수 있느냐? 몇 살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랑 저희가 지금 방금 이번에 출제된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걸 다 곱해줘요.
7과 30을 곱해주고 8과 60을 다 곱해줍니다. 이 나이와 이 본수, 나이와 본수를 다 곱해준 다음에 뭘로 나눠주게 되냐면은 요거 나이와 본수를 곱해준 다음에 이 본수의 합으로 나눠주게 돼요. 얘네 두 개를 다 곱해줘. 이런 식으로 다 곱해준 다음에 이 본수의 합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본수의 합으로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남죠? 평균 임령이 나와요. 평균 임령. 평균 임령이 몇 살인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7.9년이 나오네요. 7.9년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본수로 봤을 때 각각 본수로 비중을 따져가지고 봤을 때 7.9년이 나오는 거고 면적령도 똑같습니다. 면적령도 5년생이 면적을 몇 가지고 있느냐? 100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생이 200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다 더해줘요. 다 더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점유 면적의 합 100, 200, 100, 200, 100, 200, 뭐 200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뭐 한 800 정도 나왔다. 800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평균 연령이 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연령이 몇 살이 될지가 나온다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이 과정이랑 공식을 쓰라고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은 각 연령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가중평균을 준다는 거예요. 왜 가중평균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5년생짜리가 100헥타가 있어요. 그리고 10년생짜리가 100헥타가 있다고 보면은 지금 뭐가 더 커요? 이 숫자를 보면은 얘는 500이고요. 얘는 1000입니다. 10년생이 1000으로 더 크다고 본 거예요. 더 크다고.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얘네 둘을 평균을 내면은 얘네 둘 사이엔 7.5가 아니고 7.5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거예요. 10에 가까운 숫자가. 1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준 겁니다. 가중평균으로 임력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하면서 공식을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F1, A1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적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저는 요게 편해서 지금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이건 관연도에 이렇게 똑같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와이어 로프를 와이프라고 했네요. 오케이. 이제 세 문제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 문제만 보시면 되는데 자, 와이프 로프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와이어 로프 문제 관련이 나왔고 제가 와이어 로프 설명을 드릴 때 이게 교재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세 줄이 적혀 있어요. 세 줄.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고 랑 꼬임도 1번, 2번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보통 꼬임 적으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4가지 적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으셔야 될까요? 아, 선생님 하나 어떻게 뭐 새로 생각을 해내야 되나요? 아니요. 생각해내줄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 나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장이 2개가 섞여져 있는 문장이다라고 하면은 그 문장 하나를 분해를 시키세요. 지금 킹크란 엉킴을 말하거든요. Y의 엉킴. Y의 엉킴이 생기기 어렵고 취급이 용이하다라고 했잖아요. 각각 다른 문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각각 다른 문장으로 써는 겁니다. 킹크가 생기기 어렵고 취급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눠서 써도 이거를 틀리다고 할 수가 없죠. 취급이 용이한 게 맞으니까. 자, 그리고 랑꼬임 같은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쓴 거는 이건 모범 답안일 뿐이지 거기서도 이거를 답안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답안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만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점수를 주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 다행히도.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진짜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모범 답안대로만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면 큰 문제예요.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맞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트랜드 구성하는 와이어 꼬임이 같은 방향으로 된 거. 이거는 뭐 나눌 수가 없죠. 근데 킹크가 생기기 쉽고 마모와 피로에 강하고 가공본줄이 생기고 이걸 다 나누는 거예요. 킹크가 생기기 쉽고 마모와 피로에 강하고 주로 가공본줄을 사용하고 얘는 이용 형태인 거고 얘는 특성인 거고 얘도 특성 2 이런 식으로 다 나눠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셨어도 사실 점수 받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만 딱 외우셔서 가신 분들 이렇게만 딱 외워서 이것만 그냥 하신 분들께서는 그럼 점수 아깝게 못 맞으신 거죠. 그러면 1점 정도 1점
요거 1점을 못 맞추실 확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요것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와이어의 꼬임 방향이 역방향으로 됐다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와이어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와이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와이어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선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들을 제가 도식화한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하나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스트랜드라고 해요. 스트랜드. 스트랜드라고 하고 그 하나하나 스트랜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선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선을 뭐라고 하냐면은 소선이라고 합니다. 소선. 이 하나하나를 소선이라고 해요. 소선. 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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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선. 지금 아까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전체가 꼬여져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전체가 뭐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다. 전체가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는데 이 전체는 이런 식으로 꼬여져 있지만 요놈들 이 소선은 또 얘네랑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꼬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얘는 스트랜드라고 합니다. 와이어를 전체 구성하고 있는 거, 이 와이어 로프라고 하고요. 이 전체를 와이어 로프라고 하고, 와이어 로프는 이렇게 스트랜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랜드는 스트랜드 안에 또 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트랜드 하나하나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꼬여져 있습니다. 꼬여져 있는데, 이 스트랜드 안에 있는 요 소선이 반대로 꼬여져 있을 경우, 반대로 꼬여져 있을 경우는 우리는 보통 꼬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소선까지도 소선도 같은 방향으로 꼬여져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는 랑꼬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꼬아져 있는데 얘가 반대로 꼬아져 있네. 그러면 결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로 인해서 결속력이 쫙 잘 되어 있겠죠. 그쵸? 결속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엉키는 게 생기기 어렵습니다. 얘네가 잘 결속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급이 용이하겠죠. 잘 결속하고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니까. 잘 결합이 돼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고 대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줄에는 굉장히 오래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찰이 자주 있기 때문에 이게 자주 갈아줄 수 있는 그런 선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재가선의 되돌림줄, 징당긴줄 등 일반 작업줄에는 하나 마모가 쉽다. 마모가 쉽다. 그래서 일반 작업줄에 써서 가끔가다 이제 갈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고, 랑꼬인 같은 경우에 반대로 가공 본줄에 사용합니다. 가공 본줄이 가장 주가 되는 줄이거든요. 그 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모가 잘 안 되니까. 마모와 피로에 강하다. 그리고 킹크가 생기기 쉽다. 왜? 같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선이 같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걔네가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퍼뜨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임이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위에는 랑꼬임의 요 정의가 되겠습니다. 스트랜드 꼬임이랑 스트랜드 안에 소선의 꼬임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3개, 2개로 했었는데 이렇게 와이어 로프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평균 강우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거고 기존에도 출제됐었고 이건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3가지죠. 보통 많은 분들이 이게 수험서에도 그렇고 3가지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 3가지만 적었는데 4가지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산술 평균법. 말 그대로 다 더한 다음에, 우리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다 더한 다음에 나눠준 거잖아요. 그쵸? 산술 평균법도 일단 강우 온 거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나오니까 평균이 몇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산술 평균법이고, 그다음 티센법은 뭐냐면은 티센 다각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티센 다각형을 도입해서 뭐 산지면은 산지별로, 그래서 각 지역마다, 환경마다 각각 공통점을 잡아가지고 티센 다각형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티센 다각형 안에 이렇게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계를 두고 거기가 몇이 나왔냐? 여기 평균 강우량 몇, 평균 강우량 몇, 평균 강우량 몇 해가지고 이 지역마다 평균을 내는 게 티센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우량선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등고선 생각하시면 돼요. 등고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같은 지역끼리 이렇게 묶은 거예요. 비가 같은 지역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
이게 등우량 선법이고 그다음 강우 고도법 요거까지 사실 적어주셨으면 4점 맞는 건데 굉장히 어려웠죠. 이거 4점 맞기는. 그래도 여러분들 3개 쓰시면 3점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부분 점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3개 쓰시면 무조건 3점이에요. 3개 쓰시면 무조건 3점. 2개 쓰시면 2점. 1개 쓰시면 1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점수 받는다는 거예요. 부분 점수는 합리적으로 여러분 점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 강우 고도법까지 써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보통 못 쓰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는 3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유속 공식이 나왔는데 평균 유속 공식, 이 체지 공식. 체지 공식이 2점 나왔고요. 그 다음 매닝 공식 2점 해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4점이 나왔어요. 둘 다 평균 유속 구하는 공식이죠. 근데 체지 공식은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넣었고 그다음 매닝 공식은 신규 문제 넣었어요.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필기예문으로 나오긴 했지만 실기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문제로 넣습니다. 자, 체지 공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경심을 구하라고 예전에 나왔었어요. 경심. 요 경심. 체지 공식을 통해서 경심을 구하라고. 체지 공식 공식이 C 루트 R I잖아요. 그쵸? 이 R이 경심인데 이 경심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평균 유속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경심까지 주어지고. 그러니까 더 간단한 문제가 됐죠. 사실 이거는. V는 평균은 C R I인데 요거를 다시 피면은 C 몇이죠? C가 우리가 유속 개수잖아요. 유속 개수 0.7. 0.7 루트 그 다음에 이거 경심 10에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I는 이게 기울기. 수로 기울기인데 제가 필답형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퍼센테이지는요. 퍼센테이지는 정말 몇 개만 빼고는 다 이렇게 소수점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돼요. 1%는. 왜냐하면 이 1%라는 것 자체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곱하기 100 해줬나요? 우리 공식에? 그런 거 안 해줬기 때문에 이 100하기 전 상태로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01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 0.22 그리고 단위는 여러분들 유속이잖아요. 유속이고 지금 미터 단위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속은 다 미터 퍼 세크예요. 유속은 다 미터 퍼 세크입니다. 뭐 킬로미터 퍼 뭐 아워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미터 퍼 세크예요. 그냥 미터 퍼 세크다. 그래서 이 관연도 기출인데 거의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 요거 이 공식에 들어가는 게 뭔지만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들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건 맞추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인데 우리 변형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변형 문제까지 하고 신규 문제 풀고 우리 이번에 23년도 실기 기출문제 복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